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굿모닝 M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경합 지역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하며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 지역에서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어 당선자 윤곽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역전당한 위스콘신주의 재검표를 요구하고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서는 개표 중단 요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극심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북한 남성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에서 철조망을 넘어 우리 측으로 내려왔다가 붙잡혔습니다. 지난 2일 감시 장비에 포착된 후 이틀이 지나서야 우리 군에 붙잡힌 건데 철책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국회 연설로 화제가 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책이 공공도서관에서 금서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피해자가 쓴 책, 또 조국 흑서와 백서도 금서로 지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MB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승패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러스트벨트 3개 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바이든 후보가 초반에 열세를 뒤집으며 상황을 반전시켰는데요. 최종 결과는 남아있는 우편 투표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박통길 기자입니다. 경합주 미시간주 개표 시작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편 투표 개표가 시작되면서 표차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바이든 후보 우세로 뒤집어졌습니다. 94% 개표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0.7%포인트 앞선 상황입니다.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던 또 다른 경합주 위스콘신주 역시 승리는 바이든 후보로 돌아갔습니다. 북부 3개 경합주 가운데 두 곳에서 바이든 후보가 초반 열세를 딛고 뒤집기에 성공한 셈입니다. 만약 현재 상태로 개표가 끝날 경우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And every indication is that will grow as well. Indeed, Senator Harris and I are on track to win more votes than any ticket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하지만 경합 지역의 개표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어 당선자 윤곽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남은 우편 투표가 여전히 변수인 가운데 외신들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앞다퉈 승리를 선언하는 상황에서 결과를 떠나 실망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거 결과가 나와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미 전역에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I appreciate it very much. And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ir tremendous support.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voted for us tonight.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And it ain't over till every vote is counted. Every ballot is counted. 현재까지 최종 승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서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일부 경합주에 개표 중단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패자가 결과에 승복하는 패배 선언을 내고 승자가 이를 포용하는 미국의 선거 문화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대선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자 미국 내에선 결과를 떠나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Frustrated, disappointed, not only in the result, but in the lack of respect we're getting from our leadership. And what do you mean? Generally speaking, our leadership. 또 확실한 승자가 나오기 전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미 전역에선 내전에 버금가는 폭력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이 혼전을 거듭하며 초박빙 양상을 보이자 전 세계가 개표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마찰 중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에 대해 미국 내정이고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유럽의 언론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미국 대선 개표 결과를 속속 전했습니다. Les votes par correspondance vont évidemment jouer un rôle essentiel. Mais quand seront-ils définitivement dépouillés? Aurons-nous aujourd'hui le résultat de cette élection d'ores et déjà incroyable par son intensité dramatique? 시민들도 뉴스를 보며 전문가 못지않은 분석을 내놓습니다. It's going to be drawn out. It's going to be like the 2000 election again. And I think the divisions in America are just going to get more protracted and more deep. So very depressing. Allora è per quello che tutti seguono, perché le decisioni che si fanno di là la soffriamo o ci beneficiamo tutti. Poi non è solo la influenza culturale.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포함해 갈등 관계인 중국은 비교적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묻자 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지만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是美国的内政，中方在这个问题上呢不持立场。 전 세계가 미국 대선 당선자 미정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긴장 속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미국 대선이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우편 투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장명훈 국제부 기자와 이번 미국 대선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먼저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이 오른쪽 위에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248대 214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장명훈 기자, 이게 지금 우리 AP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방송사들마다 조금 다르다면서요. 일단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개표가 마무리된 주도 있고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주도 있는데요. 대통령 당선까지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근접해 있습니다. AP통신 언론 등에 따르면 지금 위스콘신과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어서 248석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AFP 통신 같은 경우는 미시건주까지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서 264명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뒷심을 좀 발휘한 것 같아요.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러스트벨트 세 곳 모두 개표 초반엔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자릿수 차이까지 앞서 나갔었는데요. 개표가 마무리되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위스콘신 주는 바이든이 0.7%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미시건주 역시 바이든이 1.3%포인트 앞선 가운데 개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5.6%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편 투표 개표가 시작된 게 좀 판세를 바꾼 계기가 됐을까요? 예, 우편 투표가 이번에 1억 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전체 사전 투표가 이제 우편 투표는 한 6,400 정도 되고 사전 투표 현장 투표한 사람이 한 4,60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걸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편 투표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한 60%, 또 공화당 쪽이 한 40% 그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편 투표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편 투표를 지금 개봉을 하고 있는데 그 개봉을 하면서 역전되는 이제 주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애초에 어제 승리 선언 이야기도 했지만
이 뭐 의미 있는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미시간주의 개표 중단 소송, 위스콘신주에는 재검표 요구를 했고 또 펜실베니아주에서도 개표 중단 소송을 냈거든요. 이게 어쨌든 우편 투표에 대한 걸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겠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세 군데 그 러스트벨트 지역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블루 미라지, 그다음에 레드 미라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블루 미라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선벨트 지역.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플로리다가 이제 대표적인데 네. 그쪽 지역은 우편 투표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현장 투표 당일날 현장 투표한 것을 개표를 하거든요. 그 우편 투표를 먼저 하니까 당연히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이제 많이 득표한 것으로 나오다가 예. 현장 투표가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트럼프 투표에 트럼프로 이 승리로 이제 결과가 되어졌잖아요. 네. 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스트벨트 지역인데요. 네. 러스트벨트 지역 이 세 군데는 전부 다 현장 투표한 것을 당일날 그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우편 투표를 갖다가 그때부터 개봉하기 시작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러스트벨트 세 곳 지역은 전부 다 붉은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드 미라지죠. 그러니까 붉은색 신기루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통 트럼프가 다 이기는 것처럼 나오는데 점점 이제 우편 투표가 이제 이게 바이든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이제 나오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신기루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인들 모르고 미국 국민들인들 모르고 미국 정치인들 모르고 무슨 뭐 미국의 언론들이 모르겠느냐.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선이라는 하는 목표, 뭐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죠. 네. 그 목표 때문에 조금 이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 러스트벨트 세 곳 중에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의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그런데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리드를 점하고 있는데 우편 투표가 좀 개봉이 되면서 빠르게 좀 반격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상황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개표되지 않은 우편 투표 수가 약 50만 표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개표가 진행될수록 격차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예. 앞으로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스콘신과 미시건을 점했기 때문에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까지 확보를 하면 270석 과반을 달성을 하게 되고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주를 확보하고 난 뒤에도 다른 한 주를 또 다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자만 250만 명에 6일까지 선거사무소 도착한 우편 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라면 앞으로 개표가 상당히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번 주 안에 선거 결과 나올까요? 여기서 확언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시간 6일까지 그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최종적인 개표 결과는 일단은 현지 시간 6일이 돼야 나올 것 알 수 같습니다. 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그 나중표를 보지 않아도 확정이 예정으로.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정도의 표 차이가 난다면 더 일찍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계산에 안 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민주당 표인데 예. 이게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표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네.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뭐 1% 채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어찌됐든 바이든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개표도 그렇게 많이 안 됐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네바다하고 아리조나하고 그리고 이제 미시간하고 요걸 합하면 딱 아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70표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니아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주 공격의 대상이었잖아요. 예. 그거 안 해도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빨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혼란으로 가는 길이 좀 이제 옅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진하게 혼란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죠. 그런데 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양측 간에 워낙 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 양측 지지자들 간의 충돌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쉽게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뭐 선거일 전후로 해서 계속 크고 작은 뭐 사고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미국 여론 자체가 그렇게 극심하게 양분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개표가 빨리 돼서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서 당선자가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혼란도 조금 더 짧아지고 네. 아니면 뭐 2000년 엘고 그때 당시처럼 한 달 넘게 계속된다면 뭐 혼란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두 후보가 둘 다 승리를 장담하고 선언까지 했잖아요. 만약에 이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 혼란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승자가 한 명이 결정이 되더라도 그럼 이 혼란에 대해서 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좋았던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던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여러 곳에서 그냥 이렇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문제가 네.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은 안 그렇단 말이죠.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은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계속 펜실베니아를 얘기한 이유가 있고요. 예.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의 선거 직전까지 3일 동안 계속 거기에 공을 들인 이유가 있어요. 펜실베니아를 확보하느냐 잃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두 후보가 너무나 빤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굳이 펜실베니아까지 공개가 안 되더라도 선거 결과가 뭐 바이든으로 넘어가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 펜실베니아까지 넘어가야 선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지금 대법원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놓고 예. 또 해당 그 주 법원에다가는 미리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뭐 재검표도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소송도 지금 제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은 이제 지리하게 소위 말해서 정치 상황이 법적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00년도에 엘고 부통령하고 그때 당시에 아들 부시 대통령과 있었던 것처럼 긴 이제 시간이 오래 가겠죠. 예.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지금 6명,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이 3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아무리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안 받는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도 5대4 구도였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개표를 중단함으로써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되고 그 엘고 부통령 당시에 후보가 거기서 아름다운 그 패배 연설을 했던 걸 우리는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일 이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안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가면은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6대3의 이제 구도로 돼 있고 공화당 출신의 또는 공화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네. 이 선거 결과랑 별개로 누가 되든 민심 수습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대법원으로 2000년대처럼 그렇게 그냥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그 기간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방 그렇죠. 그 주법원에서 뭔가를 하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 그 긴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뭐 100명이니 1000명이니 뭐 이렇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쭉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미국의 총기들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팔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워싱턴을 포함해 가지고 주요 도시들 백화점들에서 전부 다 지금 창문에다가 전부 다 뭔가를 이렇게 합판 같은 거를 덧대어 가지고 이런 방 하나 약탈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후보든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감정에 흐르지 않도록 절제된 말을 해주느냐, 반대로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언어와 발언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양상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의 트럼프 대통령, 그랬을 때 바이든 후보가 국민들을 향해서 자제하고 이것이 우리 230여 년간 지켜온 미국 민주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게 되면 저는 볼 때는 그렇게 폭력 사태로까지는 안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아주 선동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는 추동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거든요. 예. 그게 한 개 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두 분 지도자께서 뭐 잘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사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네. 걱정이 들긴 하네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장명훈 기자, 이 네. 투표율이 네. 67%를 기록했다고 해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112년 만에 최고치죠. 네, 이거를 네네.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11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인데요. 예. 미국의 경우는 저희 우리나라랑 달리 뭐 유권자를 등록을 해야지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네. 올해 대선이 있을 때 코로나19 이슈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감염이 됐고 미국에서는 네. 20만 명이 넘게 숨졌는데요. 그 이슈에 포함해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흑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엄청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맨몸에 닿는 이슈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한 표를 꼭 행사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만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 트럼프, 친 트럼프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이만큼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정당이 바뀌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대외 정책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것은 영향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있을 거고요.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하고 서로 내걸고 있는 게 다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도 그 언론에 잠시 보도됐습니다만은 우리 외교부 장관, 뭐 통일부 장관이 방미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쪽에서 재선이 되면은 그쪽 라인하고 다시 향후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바이든 쪽에서 되면은 그쪽하고 관련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앞으로 한미 관계나 또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예. 한국 정부로서는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국가 이익이 누가 되든지 간에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중국이 입장을 내기도 했잖아요. 이게 중국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 사실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중국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 미국의 내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중국도 조심스럽겠죠. 중국에 아마 관심이 많긴 많을 텐데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다르지만
다른 부분들, 대외 정책들 중에서 가장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중국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의 신봉자이고 또 이게 관세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데에서는 전혀 뭐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여론도 70% 정도가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법들,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정치인들도 여야가 있지만 적어도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설령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중국 견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는 대중국 봉쇄 쪽과 관련해서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정상들 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민주주의 정상들 간의 회담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럼 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할까요? 결국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여기 바이든 후보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누가 되든 뭐 중국이 이렇게 견제당할 것은 뭐 뻔하다. 대신에 이제 이런 그 대중국 봉쇄 또는 뭐 이런 보호무역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지금 중국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고 내정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최고의 표현이지 않겠는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오후쯤이면 뭐 윤곽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안개 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MBN이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미국 현지 연결해서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리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열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11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애틀랜타는 어땠습니까? 애틀란타는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3일 화요일 어제 시간에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사전 투표가 많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공화당이 우세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의원에서는 공화당이 두 석 모두가 차지했는데 지금은 한 석이 1월 달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 두 석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고 만약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공화민주 한 개씩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연방 하원의원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였는데 2018년 선거에서는 9대5로 공화당이 앞섰지만 이번에는 한 석을 민주당이 차지해서 8대6으로 스코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틀란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선순위로 가고 있습니다. 50.1%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48.7%인데 조지아에는 어제 오후에 우편 투표 개수하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 숫자로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6 선거 뭡니까 선거인단. 예. 예, 선거인 단석을 차지하게 되고 지금 좀 전에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과 애리조나에서 27개 선거인 단석을 차지해서 지금 스코어가 264대 214 이렇게 돼 있는데 남은 지역구가 조지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조지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되고요. 네바다 6개의 선거인단에서 이것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킬 것인가 이렇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애틀란타에서도 굉장히 그 인기가 선거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이 현지 분위기 그 양측의 어떤 뭐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없었나요? 지지자들 간의 충돌은 거의 없고요. 예. 오히려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서 뭐 폭력 소요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경찰관들이 굉장히 배치를 많이 하고 있고 사전에 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의 충돌보다는 이런 혼란기를 틈탄 다른 세력들이 폭력 시위를 일으킬까 봐 그렇게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센티니얼 올림픽 공원은 폐쇄가 됐고요. 한국 서울의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버케드도 합판 시트로 유리창을 가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리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보도본부장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으로 미국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이뤄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IT 업계가,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업발 영향을 이병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코로나19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미국의 완화적 통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도에 따라 국내 수출에 미칠 영향이 미세하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중단기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탈중국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다른 신흥국 시장으로 우리가 좀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최근 중국의 통신 장비와 반도체 분야가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만큼 트럼프 후보의 대중 압박과 5G 투자 의지 등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자 무역주의로의 선회에 따라 국제 통상에서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클린에너지 100% 정책에 따라 국내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되지만 전통 기업들은 환경 규제 강화에 특별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선거 결과가 조기에 확정 안 된다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하루 변동폭은 22원으로 지난 3월 19일과 20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출렁이며 불안정성을 보였습니다. 최근 30년간 미국 대선이 치러진 이듬해는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에 따른 주력 수출 산업이 악영향을 받곤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지난 2일 북한 남성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의 철책을 통과해 남쪽으로 넘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철책에 달려있던 감지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는데 군은 어제 아침에야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참은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동부전선 전방에서 철책을 넘어온 북한 남성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밤 10시 15분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최초 발견됐으며 그제 오후 7시 반쯤 우리 군 철책을 넘은 데 이어 어제 아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온 것은 약 1년 3개월 만으로 신병 확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2를 발령한 군은 작전 지역 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이 남성을 압송해 신원 확인과 월남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남성이 GOP 철책을 넘으면서 철책 윗부분이 눌려 있었다며 당시 철책에 설치된 광망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012년 북한 병사에 이른바 노쿠 기순이 있었던 곳으로 이번에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내려오는 동안 어떤 저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대북 경계망이 또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회 연설과 함께 화제가 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책을 금서로 지정한 공공도서관들이 있어 논란입니다. 조국 백서나 흑서 같은 책들도 금서로 지정했는데 구체적인 기준 없이 도서관 재량으로 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국회 연설이 화제가 되면서 윤희숙 의원의 책도 관심을 끌었지만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책이 저희 도서관에 제공되는 게 일단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일단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면 MBN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공공도서관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이 가운데 2곳이 정치 편향을 이유로 비치를 거부했습니다. 이 책뿐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쓴 책도 2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참여한 일명 조국 흑서는 5곳에서 정치 편향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조국 백서도 3곳에서 정치 편향 딱지가 붙었습니다. 공공도서관마다 판정이 다른 이유는 책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나누는 공통된 기준 없이 각 도서관의 재량으로만 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측은 성향이 다른 시민들의 분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기 검열이 자꾸 강화되는 거죠. 금서가 왜 금서가 되는가의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작용하잖아요. 전문가들은 도서관이 금서를 지정하기보다는 해당 책을 비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고유정은 재판 내내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했고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고유정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맥주를 마시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양조장에서 맥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방대라는 이름의 포장 디자인이 독특한 이 맥주. 그냥 맥주가 아니라는데요. 판매한 모든 수익이 아직도 작업이 한창인 캘리포니아 화재 진화를 위해 지원된다고요. 지역 내 9곳의 양조장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맥주도 마시고 화재 피해도 돕고 저도 동참하고 싶네요. 흉물인 줄 알았던 20년 된 조각이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될 뻔한 걸 막았다고 하네요. 열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멈춰 있습니다. 이리저리 구부러진 걸 보니 사고가 났나 본데요. 알고 봤더니 네덜란드의 지하철이 승강장을 뚫고 나갔는데 승강장 끝 고래꼬리 모양의 예술품에 걸려 추락을 피한 겁니다. 다행히 승객도 없었고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다는데요. 9m짜리 예술품이 구조장치로 새로 태어난 순간이네요. 그런가 하면 스리랑카의 한 해변에는 고래가 때로 떠밀려 왔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였다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스리랑카의 파나두라 해변. 고래떼가 바닷가에 떠밀려 왔습니다. 서로 뒤엉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버둥거리는데요. 주민들이 다가가 더 이상 무트로 올라오지 않게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해안경비대와 해군까지 출동해 고래 120마리를 다시 바다로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부상당한 고래 4마리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래들이 이렇게 길을 잃고 해변에 떠내려오는 현상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됩니다. 어제만큼은 아닌데요. 오늘 아침도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습니다.
현재 서울 3.4도, 대관령은 영하 0.7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립니다. 서풍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 15도, 전주 17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계속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얼음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0.9도, 대전 영하 0.3도, 안동은 영하 4.4도로 출발하면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높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5도, 강릉 19도, 광주 18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중서부와 남해안, 제주에서 비가 오겠고요. 모레 새벽에서는 전북 북부에서 비구름이 지날 텐데요.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